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하루하루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제가 그어놓은 주요 지지선들을 뭐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사실상 이제 지지선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650선을 제가 2차 지지선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1차 지지선 무너졌을 때만 해도 약간의 희망이 보였지만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불안한 형태를 보였지만 2차 지지선 무너질 때는 무려 2.2%나 빠지면서 2600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보통 미국은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표 하나에 움직이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나마 힘만 걸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오늘 2분봉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급락해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상 하루 종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오늘 방송에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뭐 여러 가지 의견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런 장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 보면 이 하락의 주범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뭐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굳이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 환전을 해서 원화에 대한 손실을 평소보다 10% 이상씩 보면서 매매할 이유가 없고 팔고 나가서 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그것도 레버리지 2배를 이용한 인버스를 매수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인버스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전부 다 팔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판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급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매도세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형태였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를 사긴 했습니다. 현대차와 LX 일렉트릭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 매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하이닉스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주워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덱스 200에 대한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그런 부분, 매도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기관이 여기에 대한 인버스를 매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안에 편입된 종목을 보면 일단 비중이 너무 커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고 코덱스 200에 대한 비중이 20%나 된다는 것은 이걸 골고루 섞어서 또 매도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시총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코덱스 200 관련된 종목들도 실제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종목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이닉스가 무려 4.84%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2% 이상 빠졌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빠졌는데 현기차만 올랐습니다. 지난주 VIP 멤버십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틀 연속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자, 수급을 보면 이게 사실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전멸이고요. 외국인들은 섬유 의복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9억은 의미가 없으니까 제외한다고 치고 100억 이상 수급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봤을 때 이제 기관이 음식료품에 100억, 철강 금속에 100억 들어왔습니다. 운수 장비에 300억인데요. 이거는 사실 유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 관련된 매출이나 마진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보시면은 철강금속의 풍산이 올라왔습니다. 풍산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풍산 같은 종목을 담고 있기는 관련 업종이나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아요. 물론 전선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구리값이 오르다 보니까 급등세를 보였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된 실적이 좀 개선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고점 찍고 밀리는 거 보면 또 이런 잡주가 없어요. 또 어쨌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제 AI 관련돼서도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AI에서 이 전선주까지 올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에 오늘 철강주 상위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아까 음식료품의 수급 상위에 있는 건데 사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뭐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김치가 많이 팔린다고 하죠. 최근에 이제 CJ제일제당이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실 가공식품 형태로 파는 김치가
매출이 확대되면서 6% 이상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이 오늘 수급 상위에 올라왔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가격을 인상해 놓으면은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건 다시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치킨 업계에도 교촌이나 뭐 BHC나 이런 치킨 업계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육류 가격이 오르더라도 나중에 이 가격을 빈미로 올려놓은 가격은 다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가격들이 무뎌질 때쯤, 적응이 될 때쯤 실적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CJ제일제당과 농심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 주가가 못 올랐어요. 이 3년 동안 지금 거의 현상 유지하는 수준인데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이러다가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인텔 그다음에 삼성전자, TSMC한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시장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삼성은 2% 이상 빠지면서 86,000원, 86,000원 갔던 주가가 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에서는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형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억 달러니 뭐 얼마 달러니가 중요하진 않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건이 중국한테는 팔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상 최고액의 천문학적인, 그리고 대출 관련돼서도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뭐 엄청나게 시장에 이슈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주가는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칩스법에 대한 그 조건이 중국에는 팔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이나 AMD나 삼성이나 보면은 중국한테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20-30%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팔지 마라라고 해버리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보조금이 다가 아니라 이 이면에 숨겨진 그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인텔은 삼성이 하고 있는 파운드리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를 인텔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하청은 TSMC가 아니라 인텔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미국 주식답지 않게 40불, 50불 하다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인텔을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주식에 지친 분들은 사실 인텔 담아놓고 그냥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아와 현대차 얘기입니다. 자, 어제도 추천을 드렸지만 그저께도 사실 이 지지선을 유지해주는 종목하고 지지선을 무너지는 잡주랑은 천지 차이예요. 이거 보시면은 일목 상단을 계속해서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빠져도 지지선에서 버텨주는 종목들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기아 매수 의견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DS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1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1분기 어닝을 예측을 했는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나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나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판매량인데 도매 목표 판매가 320만 대인데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기아가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데 모델 6개를 신규로 출시하면서 28년까지 파이프라인이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매출이 올라가 있는 건 말씀드렸었고요. 목표가를 유지 그리고 상승하면서 13만 원까지는 뭐 가능하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4만 원에 팔 겁니다. 14만 원에 14만 5천 원까지.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못 팔아서 힘드셨겠지만 마찬가지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은 예쁜 차트예요. 더 큰 상승을 여기서 힘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렴한 형태로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주가가 오르는 건 이렇게 안 오르거든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기다렸던 수급들을 더 데려가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분기 어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본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년에 기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2%나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1분기에는 사실 판매 부진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하고도 매출이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무려 15%나 늘어나면서 인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투싼이나 뭐 관련된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SUV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PBR도 낮고요. 사실은 퍼도 낮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5% 이상 주면서 뭐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 봅니다. 분기 배당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연 1%의 자사주 소각하면서 주주 가치 제고에 있어서도 현대랑 기아는 최고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업계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일단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 그다음 효성중공업 3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우리는 LS 일렉트릭으로 갈아탔지만 오늘 14% 빠졌습니다. 14.49% 빠졌는데요. 웃기게도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추천했습니다. 새벽에 추천했습니다. 아침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변압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변압기이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자동 변전기인데 수혜가 증가된다, 예상된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26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거 순식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참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올라놓고 이유 없이 빠집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만 원, 22만 원 이렇게 가던 종목이 10만 원이 돼버렸어요. 저도 사실 추천하고 나서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고 방송에 대한 텐션도 많이 떨어졌는데 2차 전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일입니까? 오히려 상장할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힘을 모아가는 시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는 참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입니다. 뭐 사실 손쓸 수가 없이 밀리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6만 원, 7만 원 하다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만 원까지고요. 이 빠지는 이유를 작네요 글씨가. 2차 전지를 이제 같이 간다라고 철강 관련돼서 포스코 계열사,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 포스코 관련된 계열사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 포스코의 실적은 이 DX로 연결이 됩니다. 매출이 1조 7천억으로 전망을 했어요. 2024년에 영업이익 1,500억 가까이 전망을 했고요. 1조 7천억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1조 7천억, 1조 7,820억, 영업이익도 1,100억에서 1,500억, 30%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고점 대비해서.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한국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언제 올랐냐는 듯이 또 올라가 있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적을 믿고 가시는 게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른 종목들, 그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자사주나 뭐 어떤 주주 가치를 제고하면서 배당을 주면서 성장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꿋꿋이 앞을 보는 회사들을 담아가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제 물린 종목들 좀 힘들어질 시기거든요. 근데 보통 사이클은 3개월 정도 봅니다. 여러분들 3개월 이상까지 잘 안 가요. 웬만한 우량주들은. 그래서 요 정도만 참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길어봐야 6월까지 봅니다. 왜냐면요. 사이클이라는 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우리는 4번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 밀렸으면 우량에서 하면 2분기에 기저효과로 올라오는 게 정석적인 주식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힘드셔더라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잘 찾으셔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힘든 하루가 예상이 되지만 꿋꿋하게 이겨내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